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당 장명훈 원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주를 볼 때 그 극구로 보는 사주쟁이들을 주의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쟁이라는 말, 쟁이 뜻은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조금 낮잡아서 표현하는 말이 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쟁이라는 말의 그 앞에다가 멋쟁이라고 표현할 때는 듣기 좋은데 사주쟁이라고 하면 어쩐지 그렇죠. 예를 들어 고집쟁이, 욕심쟁이와 같이 사주 명리를 공부하신 분들에게 사주쟁이라고 부르면 자존심이 상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주를 많이 감명해 주는 어느 넉나간 역학자는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춰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주쟁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사주쟁이하면 길거리에서 좌판을 깔아놓고 헛된 사주나 보는 것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어느 사주쟁이 한두 분이 사주를 거꾸로 보는 사례입니다. 사주를 볼 때는 그 용신과 희신을 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만 알아도 사주 공부의 약 70% 정도가 완성되었다고 보는데 상당히 고수인 척해도 용신을 잘 찾아내는 분이 드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조우용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우. 조우란 사주가 추우면 따뜻하게 하고 사주가 더우면 시원하게 해준다는 용신법입니다. 사주 전문 서적인 적천수에서 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용신법을 좀 몇 가지 설명을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우도 뜻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용신법은 1번 억부라는 게 있습니다. 억부용신법. 자, 억부법. 자, 억부법이 뭐냐? 강한 자는, 강한 오행은 억제하고 약한 것은 북돋운다는, 간략히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억부용신법이 가장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조우법이 있어요. 조우법.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하는 상이 조우법입니다. 조후. 기후할 때 없잖아요. 조우법. 조우법이란 한난조섭, 한난조섭 이런 게 있어요. 한, 그 다음에 따뜻을 안자, 그 다음에 근주할 조자, 습할 섭자, 습할 섭자요. 찰한, 춥다, 따뜻하다, 건조하다, 습기가 많다, 이런 한난조섭을 적절히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조우법인데, 쉽게 말하자면 더우면 사주를 식혀주고 사주가 너무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는 것을 조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우법을 쓸 때 의외로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용신법을 하나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것도 있어요. 병약법. 뭐냐? 사주에도 말입니다. 병이 있으면 약이 있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병약법이라는 건데 간혹 쓰입니다. 어떤 사주가 몹시 나쁜 용신으로 인해서 병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고쳐주는 것이 약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병약법이라는 용신법을 사용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전왕법입니다. 이게 전왕. 자, 전왕법이 뭐냐? 사주 중에 어떤 특정한 오행이 대세를 이룰 때가 있습니다. 대세. 그냥 예를 들어서 목이 그냥 대세를 이루고 있다, 화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럼 대세를 이룰 때는 그 대세를 따른다는 거예요. 대세. 대세를 따른다. 대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대세가 너무 클 때는 혼자 이기려고 하면 안 되죠. 중과 부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세를 따라가야 살아갈 수 있다. 전왕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로 또 논하집니다만 우선 간단히 표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까지만 말씀드릴게요. 통관법이라는 게 있어요. 통관법. 통관법. 이 통관법이 뭐냐? 우리가 통관하다, 이게 통하다 이런 얘기인데, 사주에 어떤 양대 세력이 있다. 양대 세력이 아주 수화해서 화가
아주 막상막하를 이룰 때, 그런 이제 강한 세력이 두 개가 딱 있을 때는 서로 통관해 줘야 된다. 그럴 때는 목입니다. 이럴 때는 목이 필요하대요. 왜 그러냐? 수생목, 목생화로 해서 서로 연결해 준다. 통관한다. 그래서 통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용신법이라 하면 이런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조우법, 아까 말씀드린 조우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조우법을 말씀을 드리는데 조우법으로 했더니 어떻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우법이라 하면은 무작정 이제 그 겨울 사주를 따뜻하게 한답시고 목화로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고, 또 여름 사주는 더우니까 무조건 금수를 넣어서 써주는 그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분께서요, 실제 사례입니다. 저희 연구원에 오셔서 이제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어디를 가서 이제 몇 군데 사주를 보니 되게 가난한 팔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사주를 보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좀 얼른 보니까 자칫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피니 음력 초겨울, 음력 초겨울이라면 해월입니다. 10월이에요. 10월 음력으로 10월 사주가 나를 돕는 오행이 아주 약한 것은 아니에요. 중강 정도 되더라고요. 중강. 사주를 볼 때 신약사주, 신강사주 이렇게 있죠. 신약, 신강, 뭐예요? 신강, 그 다음에 아주 중강, 아주 중강은 신약보다는 좀 더 강하죠. 신강보다는 좀 약하죠. 그 다음 신왕한 사주도 있어요. 신왕하다 이게. 신왕사주다 이게. 신왕사주도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주 오행을 이렇게 해서 무게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0월 사주가 그분 10월 사주예요. 10월 사주. 10월 사주가 나를 돕는 오행이 아주 약하진 않고 중강 정도다. 중강. 제가 말씀드린 중강 정도의 사주인데, 이 사주가 천간에 태어난 년과 태어난 시에 정화가 떠 있어요. 정화. 이건 불이에요. 불. 따뜻한 기운이죠. 정화가 떠 있고 했을 때는 이때는 조용신을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칫하면 여기서 조법이 아니라 억부용신법을 사용해 가지고 제가 사주 살펴서 토금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용신을 써서 목화로 말씀드렸죠. 목화로. 어떻게 씁니까? 토금 운이 올 때 좋다고 한 것과 목화 운이 왔을 때 좋다고 하는 것과는 천지지간입니다. 그래서 용신을 제가 이제 조우로 보고 용신과 시신을 목화로 이렇게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귀하는 이제 30대 중반에서부터 앞으로 30년간 상당한 부를 이룬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깜짝 놀라면서 의아하게 생각하면서요, 다짜고짜 왜 그러냐고 저한테 문의를 했어요. 다른 곳에 가면 전혀 자기는 아주 어렵고 가난한 팔자라고 그러는데 왜 선생님이 그렇게 30대 중반에서 30년간 상당한 부를 이룬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제 이 사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약사주로 생각하여 용신과 신을 아까 토금으로 보질 않고 토금으로 봐서 설명을 했더랬으면 지지리도 궁핍한 팔자인데, 제가 이제 목화로 놓고 대운을 간파해보니, 대운이라는 게 10년마다 바뀌는 게 있어요. 간파해보니 인생 중반 이후 30년 내 그 세월, 그게 남방기운으로 해서요. 남쪽 기죠. 남방기운. 저는 4, 5, 미를 남방이라고 해요. 이제 여름이죠. 여름. 남방기운으로 쭉 흘러가다, 이게 30년 동안. 그래서 30년 남방기운, 즉 화기운이 강하게 와서 용신과 신이 목화라고 그랬잖아요. 그 용신을 도우면서 아침 사주 원국에는 사주 원국이라고 있습니다. 원국이 뭐냐? 이게 사주 원국. 사주 명식이라고, 사주 팔자, 태어난 년, 월, 일, 시를 말하는 거예요. 사주 원국 보니까 그분이 이제 재운이
괜찮아요, 재운이. 그래서 재운과 합세를 하다 보니까 상당한 부를 이룬다고 제가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주 반가운 의저로요. 그분께서는 서울 요지에, 강남이에요, 강남 요지에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준재벌이었어요. 준재벌. 그래서 이런 사주는 정반대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반대로 보면 큰 문제가, 극과 극 사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 말하자면 맞춘 객이죠. 자기를 잘 맞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이런 경우에 아오나 이름을 지을 때도 성명하에서 이름을 지을 때 이것도 역시 목화를 넣어야 됩니다. 토금을 넣으면 안 돼요, 토금을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토금으로 보고 설명을 하고 이름도 토금을 넣고 아오도 토금을 넣고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팔자가 아주 나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화로 보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짓기도 하고 또 사주 설명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아주 반갑게 저한테 이제 생각하면서 지금도 그분은 이제 가끔 저한테 연락을 주십니다. 아주 그때 아주 반갑고 고마웠다는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주변에 여러 그 가족들의 이름도 제가 개명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극구로 보는 사주쟁이들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드려요. 사주쟁이라고 했습니다만 쟁이라는 말보다는 사주 명리학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기왕이면 사주를 잘 보고 존경받는 그런 역학자가 되었으면 하겠습니다.